아이오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 테슬라 따위는 바로 제칠 수 있어 이랬었는데 그 마음을 언제 먹으실 건지.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여러가지 있었는데요. 우선 여신강림의 야옹이 작가님께서 페라리 로마를 인수하셨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잘 어울리세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PDK의 영혼까지 절여 있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전에 포르쉐 타셨나봐요. 포르쉐 스포츠카들 타시다가 요번에 페라리로 넘어오신 것 같아요. PDK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포르쉐의 더블 클러치예요. 발음을 한번 들어보자. Doppelkupplungsgetriebe. 네, 라고 합니다. 네. PDK를 아실 정도로 이렇게 자동차 좀 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야옹이 작가님 원래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더 좋아하게 되네요. 이 로마 아시겠지만 3.9L V8 엔진을 쓰는 차죠. 옵션 다 넣으면 딱 3억 9천 되는 3.9L가 3억 9천이야. 리터당 1억. 와, 대박이죠. 어쨌든 페라리의 V8 계보를 잇는 차, 그리고 V8인데 프론트 엔진이고 이 곡선이 굉장히 우아해서 이 성공한 여성분들에게 너무 잘 어울리는 차인 것 같아요. 기존까지 없던 페라리이기 때문에 또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여신강림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보다 해외에서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죠. 네이버 웹툰 해외 순위 보면 1위예요. 압도적인 1위. 요즘 들어서 네이버 웹툰이 800억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네이버 웹툰이 세계로 진출하는데 1등 공신이 이 여신강림입니다. 이 페라리 로마 구입하신 거 보면 굉장히 소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네,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요, 테슬라 모델 S 플레드가 나와서 유튜브에 여러가지 영상이 올라옵니다. 뭐 요크 스티어가 너무 불편해 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니까 팔걸이에 딱 올리고서 이렇게 운전해보면 편해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뭐 돌리는데 어렵다는데 뭐 야 이거 한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지, 야 누가 이렇게 핸들 이렇게 돌리는 사람 어딨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이게 편하다고? 저는 일단 중입 끼워 넣겠습니다. 네, 드래그 영상도 올라옵니다. 네, 지금 볼보 차를 가지고서 하고 있어요. 볼보로 테슬라하고 드래그 한다고? 드래그 하는데 너 먼저 출발해라, 나 나중에 갈게 이러면서 한 5초 정도 10초 정도 시간을 줬는데, 그러고 나서 출발했는데도 이건 너무 차이 나네요. 라구나 세카에서 지금 페라리, 맥라렌 뭐 이런 차들 쭉 제치는 영상도 있는데 이것도 뭐 상대가 안 되게 차이 나네요. 일론 머스크가 뉘르부르크링에 다시 한번 간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대돼요. 예전에 보면 뭐 폭스바겐, 뭐 아우디, 포르쉐 뭐 할 거 없이 정말 대형 자동차 회사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엄청난 자동차 회사들이 내가 이거 마음만 먹으면 이 테슬라 따위는 바로 제칠 수 있어 이랬었는데 그 마음을 언제 먹으실 건지. 네, 오늘은 아이오닉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기사로 나왔는데요. 아이오닉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구형도 이름이 아이오닉이고 신형도 아이오닉이니까 이게 좀 잘 봐야 돼요. 오늘 기사 보시면서도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국토부가 아이오닉 EV의 급발진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아이오닉 5 나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국토부가 조사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 구형 아이오닉 얘기입니다. 이 급발진을 조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조금 이거 논쟁 여지가 있죠.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서도 이 아이오닉 갑자기 가속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있죠. 급발진이 아니고 유령 가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게 급발진이지 무슨 유령 가속이 또 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조금 다르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서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안 밟았을 때 차가 가속되는 게 문제지, 차가 가속되는 걸 내가 막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설레면 설 수 있다. 근데 왜 차가 가속되냐 이거죠. 여튼 이것도 정말 위험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뭐 이분이 올린 영상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저기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 모카가 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갑자기 국토부에서 아이오닉 EV에 대해서 조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코나 EV에 대해서 브레이크 관련 리콜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게 가속 불량인지 유령 가속인지 뭐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리콜을 할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미 이걸 무상 수리를 하고 있어요. 무상 수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리콜로 넘어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오늘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구형 아이오닉 아니고 새로 나온 아이오닉 5의 냉각수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단독 해서 써있네요. 신차 뽑자마자 냉각수 사라진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무시무시하네요. 냉각수가 사라진대. 냉각수 부족에 따른 화재, 사고, 위험 징후. 그래요. 운전자 불안이 고조. 야, 이렇게 써있는데 이 기사가 조금 멘트가 날이 좀 서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차 나온 지 2개월 됐어요.
다 해봐야 불과 2,000대 정도 나왔습니다. 2만 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기사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만 대다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제목이 잡았다 테슬라. 야 대박. 아 기사 이렇게 쓸 수 있나? 정말 잡은 건가? 실제로 보면 첫 달에 114대 팔았어요. 둘째 달에는 1900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2000대 조금 넘게 판 건데 2만 대라고? 테슬라를 잡았다고? 테슬라 3000대 팔았어 한 달에. 이게 뭐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잡았다면서요. 냉각수 부족이다 라고 하면 사실 어떤 분들은 뭐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엔진 자동차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엔진이 굉장히 뜨겁고 냉각수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오르니까 일부는 뭐 증발도 되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냉각수 보충이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선 얘기가 좀 다릅니다. 전기차는 냉각수가 줄어들면 안 돼요. 온도가 상대적으로 엔진보다 모터가 훨씬 낮고 배터리로 가는 건 더 낮으니까 이 줄어드는 양이 극히 적어요. 그래서 지금 줄어든다고 하면 이게 화재 위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냉각수가 원래 지나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배터리 사이를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거기를 통로를 지나가다 말고 어디선가 새.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곳으로 스며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이게 물과 상극입니다. 일단 리튬이 물에 들어가는 순간 폭발적인 반응을 해요. 거기서 폭발적인 반응을 하다 보면 불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리튬에 물이 들어가서 불이 났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또 물을 뿌려야 돼. 그러면 리튬이 물 때문에 불이 난 데다 또 물을 뿌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계속 반응을 해서 꺼지지 않고 물을 계속 부으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결국에 리튬이온 배터리도 문제가 되면 물속에다 퐁당 집어넣는 식으로 이걸 끄는데 어찌됐건 이 배터리 팩의 누수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냉각수 관리도 중요한데요. 이게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기사에서는 운전자 불안이 고조된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운행 2주 만에 냉각수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냉각수통이 비어 있었대요. 현대차 직원한테 연락했더니 보충하면 괜찮다 그래서 보충을 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또 냉각수가 없어졌대. 어떤 분은 냉각수 보충을 하고 났는데 또 문제가 생겨서 정밀 검사를 해서 냉각수 누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정비 관계자는 아이오닉5는 전기가 흐르지 않은 절연형 냉각수가 적용돼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아니죠. 아이오닉5 열어보면 냉각수가 두 가지 들어가요. 하나는 절연형 하나는 아니거든요. 또 만약에 절연형이라고 해도 이 코나 화재 때 절연 냉각수랑 코나 화재는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절연 냉각수니까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죠. 아마 이 정비 관계자분이 잘못 알고 계셨을 것 같고, 그리고 냉각수가 줄어드는 게 정말 문제인가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냉각수량은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어느 정도 냉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고요. 운행 직후에 이게 줄어들었다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리저브 탱크에 제대로 돌아오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사실 냉각수라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갔다가 돌아오는 거. 이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서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수위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들이 뭔가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현대차 측도 이걸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 냉각수가 정말 줄어들더라. 이렇게 인정은 하고 있어요. 근데 냉각수가 그럼 왜 줄어드냐? 여기 보면요. 뭐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냉각수 자체가 누수된다. 두 번째는 냉각수가 순환이 불량이다.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거겠죠. 세 번째는 생산 과정에서 냉각수를 넣는데 실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해요. 네, 우선 냉각수가 호스나 이런 연결 부위에서 좀 누수됐다. 그럼 큰 문제는 아니죠. 기분이 좀 나쁘지만 이게 뭐 해결은 좀 쉽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문제다라고 했으면 이 누수된 게 눈에 좀 보이겠죠. 떨어지거나 젖거나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말랐을 때 그 부분이 좀 흔적이 남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순환불량 어디 들어갔는데 잘 안 나온다, 아니면 어디 들어가서 새 들어간다 뭐 이런 거면 심각한 문제죠. 그런 게 아니면 여기 생산 과정의 문제는 뭐냐면 라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온돌 같은 거 겨울에 막 춥잖아. 그래서 라디에이터가 제대로 안 되는 게 그 안에 공기가 차서 그래요. 그럼 공기가 차 있으면 어지간하면 잘 이게 빼내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라디에이터도 공기 빼기를 해줘야 돼요.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엔 엔진의 형태는 대체로 이렇게 위아래로 피스톤이 있잖아요. 위아래로 길어요. 냉각수 라인이 좀 쉽고 공기는 계속 위로 올라오니까 에어도 좀 빼기 쉽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를 보면 상대적으로 냉각수 라인이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그리고 좁거든요. 기본적으로 에어가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그러면서도 배터리 팩은 어때요? 자동차에서 가장 큰 면적을 사용하는 바닥
셰시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셰시 전체를 다 사용하니까 이 안에 에어가 찼을 때 이걸 빼내는 게 좀 쉽지 않겠죠. 수평으로 넓고 기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안에 들어간 에어는 빼기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운행하면서 이 통로에 있던 에어가 점점 밀려 나오고, 그리고 그 냉각수가 그 빈틈을 메울 거잖아요. 그럼 이 냉각수 리저버에 있던 양이 금방 들어가서 이게 부족해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있군요 이렇게 이해해 줘야 되나요? 아니죠. 실제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제조할 때 이 에어가 제대로 빠질 수 있게, 제대로 그 안에 냉각수가 잘 흐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줬어야 되죠. 그래서 완벽한 상태로 에어를 빼줘야 되고, 그런 상태로 차를 소비자한테 인도해 줬어야 되겠죠. 네, 이런 일들이 자꾸 나와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사에도 설명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연이어서 품질 관련 논란을 겪은 현대차로서 지금 전기차 품질하자 사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네요. 앞서서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 그리고 코나 EV 배터리 화재 이런 걸 원인으로 해서 수조 원대 품질 개선 비용을 충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떨어졌고요. 이거 뭐 빅베스라고 얘기해서 좀 씻어내듯이 완전히 씻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빅베스 전략을 내놨는데요. 그때 당시 3조 4천억 이런 충당금을 넣기도 했고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품질 관련 문제가 아직도 있다니 하는 아쉬움도 생기네요. 기사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이오닉5는 한국 전기차의 미래에도 중요한 차인데 해외 업체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 네, 지금 해외에서나 국내에서나 테슬라 지금 싱싱 나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엄청난 상대를 만난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테슬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씻고 넘어가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덮어놓지 않고 빠르게 해결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요? 저요? 새로운 사무실 구경하러 갑니다. 어떤 사무실인지 저는 맞지만 직원분들 못 보셨으니까. 설레네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여기